자, 2차 방정식에서 계수 A, B, C가 정수일 때 얘가 정수근을 갖는다라고 하든 또는 유리근을 갖는다라고 하든 근의 공식을 사용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 루트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루트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떤 정수의 제곱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그럼 이거 보면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2차 방정식의 정수근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비슷한 게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꼴 얘가 xy에 관한 1차식,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될 때 이런 문제 있죠? 이거랑 똑같아요. 요 같은 경우도 결국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했을 때 루트 안에가 완전제곱식이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흔히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 저거랑 이제 접근하는 기본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3번만 하더라도 두 자연수 우리가 정수랑 자연수는 또 다르죠. 이때 p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q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자연수다. 이때 q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방금 전에 한 걸 바탕으로 이 친구를 이제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은 판별식 88에 64 마이너스 4pq가 완전제곱수인데 기왕이면은 얘도 짝수니까 어차피 짝수의 제곱 자 이렇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해주면 더욱더 좀 제한된 값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자 보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PQ가 될 수 있는 PQ는 자연수인데 16에서 뭔가를 빼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16보다 작은 제곱수를 생각해내는 거죠. 너 15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3의 제곱 해주면 너 7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16보다 작은 거 3, 4, 5, 4, 4, 16 더 이상 없네. 자 그래서 PQ의 곱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수의 곱이 15인 경우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뭐 1 곱하기 15라든가 자 PQ가 15인 경우만 하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 될 수도 있고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일 수도 있고 15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 얘네들은 어디에 충족하냐면 유리근이다라는 조건 거기까지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모두 자연수다라는 조건에는 조금 부족하죠.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두 근의 합 자체가 다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자연수다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PQ가 12인 경우 또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에서 2하고 6이 두근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외에 3이라든가 뭐 다른 거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요거는 단순히 두근의 합으로 얘기하기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도 두근의 곱이 4분의 3 이건 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고 만족하는 경우는 이때뿐이지 않겠느냐. 세 번째 PQ가 7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은 0. 그래서 두근이 모두 1, 7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을 이렇게 종합해주면 거기서 얘기하는 만족하는 Q 값의 합은 15, 12, 7.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않겠나? 15, 12, 7? 그죠? 27. 15, 17, 5. 어? 2x제곱 아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요? 그러네. 요때도 되네. 요때도 두근이 모두 자연수 1하고 3 뭐 이렇게 되겠네. 아이고 이래도 다 체크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관성 있는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본 거고 실제로 이제 얘는 자, p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q는 0에서 제약적이야. 되게 자연수고 두근 알파 베타도 자연수야.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p분의 8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면 P는 될 수 있는 게 1, 2, 3, 4, 1, 2, 4, 8 이렇게 될 텐데 자 P가 1인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 되는 거고 P가 2인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P가 4인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1, 1이니까 뭐 Q가 될 수 있는 게 P가 4 그럼 1 그러면은 Q는 2. 근데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에요? 그치?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3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분이 1, 3이 되기 위한 Q값.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1, 7, 2, 6, 3,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해봐야겠죠? 그때에 대한 Q값. 그래서 1, 3이면 두근의 곱이 이렇게 되니까 Q가 6. 그 다음에 1, 7 그러면은 곱이 7. 그 다음에 2, 6, 12. 3, 5, 15 이렇게. 요건 출제자의 의도. 요 풀이는 일관성 있는 접근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154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우선은 판별식. 여기서 m에 대한 조건은요, 그냥 정수라는 게 다고요. 정수분을 받기 위한
자, 정수근을 갖기 위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어야 돼? 항상 설정해 줄 때 얘는 0 이상이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 부정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풀 일이 잘 없어요. 교과에선. 그래서 이렇게 보일 때마다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좌변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1은 n제곱.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곱 한쪽으로 넘겨주면 n-5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4. 그럼 n-5 마이너스 n-5 플러스 n은 4. 그럼 곱해서 4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 둘을 비교할 때 아까 n은 0 이상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오른쪽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는 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것만으로 순서상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둘의 기호성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호성을 이제 홀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왼쪽에 있는 요 식에다가 2n을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고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여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에 맞는 순서상은 뭐밖에 없더라? 2 곱하기 2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밖에 없더라. 이러면 각각의 m 값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수근 혹은 유리근 이런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다만 우리가 는 n제곱으로 넣고 이걸 풀어내는 이 작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단점. 자, 그럼 154번은 또 153번과 달리 두 번째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 알파 베타는 2m 마이너스 5라고 평범하게 적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m에 관한 1차식, m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두 식에서 m을 소거해줍니다. m을. 이게 1번식, 2번식이라 그러면 1번식에 2배를 해서 2번식을 더해주면 그 결과물은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2배에서 더해주니까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그냥 딱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바꿔주는, 흔히 이걸 참 재밌는 게 뭐든 잘 만들어냅니다. 용어를 강제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공식적으로 용어는 아니지만 내가 학원가에서 언급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는 아니잖아요. 는 1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강제 인수분해, 이 식을 억지로 변형해서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 둘의 곱이 1이라는 것은 1 아니면 마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두 가지 경우가 나왔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와서 그때마다 m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히더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5번은 154번에 거의 뭐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서 K값을 구해서 아, 똑같이 나오는구나. 지난주에는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쉬웠는데 그래도 실수 많이 안 하고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험 좀 잘 봐서 자, 다 풀어보셨죠? 155번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차 방정식보다는 3차 방정식의 정수분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의 정수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교과에서도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는 교과서에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학생들은 없다.
자, 오늘 문제 유형 중에 가장 재미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는 거죠. 자, 먼저 156번.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직선 2x 마이너스 1 이랬을 때 교점의 좌표가 3 플러스 루트 2이다. a, b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리계수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2이다. 나머지 한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이다. 그것만 가지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1은 0. 자, 요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3, 4, 9 플러스 7은 0. 얘들을 비교해주면 a는 마이너스 4 그리고 b는 6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면 뭐 최소값이야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일단 157번 빠르게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157번 풀어보셨죠? 자, 넘겨보시면은 158번 한번 볼게요. 158번이나 9번이나 60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들 하는 거니까. 자, 158번 보시면 일단 미지수가 4개예요. A, B, Mn 4개. 그 다음에 둘이 만나는 교점이 2하고 3이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문자가 4개면 식도 4개가 와야 돼.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m x 플러스 b 마이너스 n은 0. 이와 같이 했을 때 두 근이 2와 3이라는 것은 이 a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5라는 거고 이 b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은 6이다라는 정보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2개 가지고는 a, b, m, n은 못 구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저 빨간색으로 색칠한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넓이 S는요, 우리가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2분의 1 2분의 1 AH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X는 마이너스 1이고 A의 좌표가 2, 블라블라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높이는 3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에 BC의 길이가 들어오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BC의 길이는 이런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B의 y좌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1 마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의 y좌표 마이너스 M 플러스 N. 자, 그렇다면 BC의 길이는 이 둘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BC 대신에 마1 마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M 플러스 N을 뺀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 더하기 M 마이너스 A 묶어주고 플러스 B 마이너스 N 이렇게 묶어주면, 아,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준 거구나. 얘는 5가 될 거고요. B 마이너스 N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살포시 10을 적어주시면 여기는 15가 되는구나. 문제를 풀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풀면 되는 게 맞긴 한데, 여러분들 잘다가 이런 문제들처럼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조건 자체가 적을 때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딱히 뭔가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그냥 저기 있는 y는 mx 플러스 n 자체를 그냥 y는 0, 그리고 첫 번째 2차 함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잡는 거죠. 이 상태에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이 세 점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5 1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 5분치 BC의 길이. 여러분들 미쳤네. 이거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또 찾아내네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이거 12예요. 12고 정답이 18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실제로 y좌표 12 나오니까 그냥 바로 1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답은 나와요. 여러분들 가끔 필요한 그런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9번하고 60번 호다닥 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9번 같은 경우는 M에 관한 식으로 분방에서의 관계를 그러면 이제 다항식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풀고 나면은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 하나 M으로 묶이고 나머지에서는 근이 안 나오니까 M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160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GX가 접하니까 기억이 참일 거고 그 다음에 fx와 gx가 두 근을 가지니까 디귿이 참이 될 겁니다. 얘는 왜 참이 안 되는지는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유형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161번과 162번을 먼저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2차 방정식 문제들을 2차 함수로 표현만 한 거예요. 자, 161번 같은 경우 gk-ex는 fk-ex다. 이거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걔네들의 합이 3이다. 그리고 fx는 gx의 두근은 0하고 3이다. 이거 둘 다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생각을 해주면은 두 식을 모두 fx-gx를 hx라 한다면 이것 또한 2차 식이 될 거고 hx는 0의 두근이 0하고 3인데 hk-ex는 0의 두근은 알파 베타다. 그 알파 베타의 합이 3이더라. 어떻게 할 거냐? k값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가 0하고 3이라고 뭐 굳이 줄 것도 없고 이거에 두근의 합을 줬어도 될 텐데 0하고 3이다? 요 친구가 이 k-2x가 0하고 3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는 넘기고 넘겨주면은 2분의 k와 또 2분의 k-3이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그럼 이 둘의 합이 3이 되기 위한 k값을 찾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가 아니라 2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2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블라블라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또 앞에서 오늘 당장 한 거죠. fx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얘는 f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고 f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베타다. 표현만 바꿨을 뿐인데 오늘 제일 처음에 한 그 유형의 문제로 돌아갔죠.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차는 좀 외워요. 외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문제 보면 얘 진짜 자주 나오네 싶은 것들은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야지 매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두근의 차 a의 절대값분의 루트 b 이렇게 외우라고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루트 k제곱 플러스 4구나 이거는 주의해야 될 점은 짝수 판별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해야 헷갈리질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k제곱 플러스 4는 8이구나 k제곱은 4구나 k는 뿔마인데 혹시 k에 대한 제한 조건 딱 있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2 이렇게.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또 바뀝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은 기본이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대신에 알파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요 두 식이
F 알파는 알파와 F 베타는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럴 때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fx 마이너스 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다. 그럼 fx 저기 나와 있잖아.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다. 그럼 이 식하고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표현 방식만 바꿔가지고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자, 넘겨보시면은 두 문제가 있는데 164번 하나만 해봅시다. 164번. 163번은 너무 좀 쉽고 4번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다음 주에는 165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재가 끝날 겁니다.